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빠,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 때랑 비교하지 마세요. 엄마, 전화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연락할게요. 이런 말들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우리의 말을 귓등으로 듣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면 정말 속상해지시죠. 하지만 이런 자녀들의 태도가 단순히 그들이 예의가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성장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자녀들의 80% 이상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초반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다고 하네요. 자녀들이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받는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녀의 무시와 부모의 상처. 결혼 전 유나는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도 아침은 꼭 부모님과 함께 했고 퇴근길에 종종 들러 아버지의 어깨도 주물러드리곤 했죠. 아빠, 제가 시집가도 이렇게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짐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유나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지훈 씨 부부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새댁이라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눈치도 보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딸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싶었습니다. 유나야, 이번에 준석이가 미국 발령받아서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오빠 얘기는 또 왜 하세요? 제가 오빠만큼 잘 못해서 미안하네요. 유나는 다소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늘 오빠 하시더니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오빠 얘기를 하시나요? 지훈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리고 할머니가 너 보고 싶다 하시는구나. 할머니는 또 왜 끌어들이세요? 제가 불효녀로 보이게. 아빠, 이제는 제 삶도 있어요. 전 이제 다른 집 사람이라고요. 다른 집. 유나야, 넌 언제나 우리 딸이잖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전 김소준 씨의 아내고 시댁의 며느리예요. 친정에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아빠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시집 갔다는 걸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것 같네요. 결혼식 날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영원히 딸이에요. 말하던 그 목소리가 지훈 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과 2년 전의 일인데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딸의 말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 이제 끊을게요. 시어머님이 오실 시간이라 준비해야 해요. 전화가 끊기고 지훈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유나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딸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날 교실 맨 앞자리에서 연신 아빠를 돌아보며 웃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 날 아빠가 최고야 라며 안겼던 순간. 대학 입학하고 처음 받은 용돈으로 사왔다며 건넨 넥타이까지. 저녁 식사 시간 텅 빈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때는 네 식구가 둘러앉아 웃음꽃 피우던 이 식탁이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받은 수많은 상처들 중에서도 오늘의 이 상처는 유독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날 밤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슴앓이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 씨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할 말이 있구나. 네, 아빠. 네가 얼마 전에 한 말들. 아빠, 마음이 많이 아팠다. 네가 결혼해서 시댁이 생겼다고 해서 진정이 남이 되는 건 아니야. 아빠도 엄마도 너의 독립적인 삶은 존중한다. 하지만 그만큼 너도 부모인 우리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아빠, 저는 그저 들어보렴. 네가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그게 친정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도 분명 너의 부모고 너는 우리의 딸이야.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심했죠? 그래, 많이 서운했단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이해해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시댁도 친정도 모두 너의 소중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유나의 태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는 서운한 감정을 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더 강한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의 간섭과 자녀의 반항. 결혼한 자녀의 달라진 모습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고민도 깊어만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달라졌다지만 자녀의 결혼을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을 테니까요. 민수는 35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혜 씨는 아들의 결혼이 가장 큰 걱정이었죠. 어느 날 민수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정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소개해주는 사람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전 아직 결혼할 생각 없다고요. 하다못해 한 번만 만나보면 어떻겠니? 우리 동네 박 선생님 딸이. 엄마, 왜 자꾸 제 인생에 간섭하세요? 전 지금 회사 일도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도 네 나이가 몇인데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걱정이요? 엄마는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아들 얘기하기 창피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니까 전화 받기도 싫어요. 제 친구들은 다들 부러워해요. 30이 넘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려. 근데 저는요, 엄마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는 그저 네가. 그만하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자기 인생도 없이 사는 거, 전 그런 거 싫어요. 정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끊을게요. 회사 가봐야 해요.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할 때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기고 정희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민수가 어린이집 다닐 때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 사랑해요라고 외치며 떠나던 아들이 이제는 엄마의 사랑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정희 씨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민수한테 전화했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봐요. 민수가 이제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가 필요할 때 연락하겠대요. 남편은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수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들이 갑자기 들릴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준비해둔 것이었죠.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저 아들 잘 되라고 한 마음인데. 그날 밤 정혜 씨는 민수의 어릴 적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까지. 언제부터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자식을 키우는 일이 이토록 가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또 결혼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야.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네가 지난번에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단다. 네. 엄마가 너무 네 삶에 간섭했던 것 같아. 사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게 너한테는 큰 부담이 됐나 보구나. 엄마도 이제는 네 선택을 존중하려고 해. 하지만 아들아, 너도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를 걱정하는 건 네가 소중하기 때문이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일, 네 고민들을 더 많이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네, 엄마, 저도 앞으로는 제 생각을 더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서로 믿고 이해하면서 지내자.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이처럼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화를 나누니 두 사람의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해버린 부모 자식 간의 정. 결혼한 자녀의 차가운 마음도 결혼을 거부하는 자녀의 반항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오늘은 더욱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님의 마음과 그것조차 부담으로 여기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아픔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미영 씨는 요즘 들어 아들 현우와 대화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퇴직을 앞둔 남편을 설득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들의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었건만 현우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이자는 제가 꼭 내드릴게요. 약속하던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부담스럽다며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현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아버지 환갑이라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는데. 엄마, 제가 왜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요? 아빠 환갑잔치가 뭐가 중요해요?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해요?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맨날 돈 없다면서 왜 이런데 돈을 쓰세요? 그 돈 있으면 대출이자라도 좀 내주시지. 현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전세자금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매달 이자 내는 게 너무 부담돼요. 결국 저한테 돌아온 건 빚뿐이에요. 미영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친척들 모이면 또 결혼 얘기 나올 것 뻔하잖아요. 너는 언제 결혼하니? 넌 집은 언제 사니?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그래도 네가 큰아들인데. 큰아들이요? 제가 언제 큰아들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나요? 그냥 저는 제 인생 살고 싶을 뿐이에요. 왜 자꾸 가문의 큰아들이니 뭐니 하면서 저한테 부담 주세요? 현우야, 그리고요, 제가 아빠 퇴직하시면 용돈도 드려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전 그럴 형편 안 돼요. 제 월급으로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운데 이런 현실도 모르시고 자꾸 가족 모임이니 뭐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영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은 돈으로 아들의 독립을 도와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다. 네가 바쁘면 오지 마라. 그나저나 엄마, 이번 달 대출이자는 엄마 아빠가 내주시는 거죠? 집담보 대출 받은 건 엄마 아빠 명의로 하신 거잖아요. 전 월세로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자꾸 채면 차리시겠다고 전세로 하라고 하신 건 엄마 아빠셨죠? 그러더니 이제 와서 환갑잔치니 뭐니. 미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세자금 마련해 준 것을 이렇게까지 원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해준 일인데 아들에게는 그저 강요된 부담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미영 씨는 한동안 부엌에 서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문득 현우가 어릴 적 학교 등교시키던 이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엄마, 나 크면 효도할게 라고 약속하던 아들이었는데 남편의 환갑잔치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가면서도 미영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현우가 좋아하던 과자를 발견하고는 습관처럼 손이 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과자를 사둬도 먹으러 올 아들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미영 씨는 현우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환갑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로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히 남편의 밥을 더 많이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지만 부모 자식 간의 정까지 이렇게 변해버려도 되는 걸까?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슴앓이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이제는 엄마가 할 말 좀 하자.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았다. 엄마, 무슨... 네 말대로 전세 자금은 우리가 마련해줬지. 하지만 그건 우리 아들 잘 살라고 너의 미래를 위해 준 거야.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담보 잡혀가며 내 독립을 도와준 건데 그걸 네가 왜 빚처럼 여기니? 그래도 그건... 들어봐. 우리가 너한테 바라는 건 돈이 아니야. 그저 부모를 부모로 여기고 존중해 주길 바랄 뿐이야. 아버지 환갑잔치도 오기 싫다고. 그래, 오지 마. 하지만 현우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 엄마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엄마 왜 이러세요? 이제부터 엄마도 분명히 말할 거야. 우리가 해준 게 너한텐 그렇게 부담되고 싫은 거였다면 앞으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거야. 네가 효도는커녕 이렇게 무시하고 원망만 할 거라면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게. 엄마, 현우야,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일방통행이 아니야. 우리가 너를 위해 희생한 만큼 너도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게 싫다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하지 않을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나니 현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을 강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참음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자녀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순희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못하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녀들의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주면 안 돼요? 어린이집 보내기는 아직 불안한데. 큰딸의 전화에 순희 씨는 기뻤습니다. 그래, 엄마가 가서 봐줄게. 근데 엄마, 우리 애기가 좀 까다로워서 청소랑 빨래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순희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둘째 혜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우리 수빈이 하루만 봐주시면 안 돼요? 혜진아,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엄마, 언니네 애기는 매일 봐주시면서 우리 수빈이는 하루도 못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저만 차별하시더니. 막내 준석이는 더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와이프 혼자 있기 불안한데 엄마가 우리 집에서 며칠만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순희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건강이나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편한 도우미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큰딸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애기 좀 봐주세요. 저희 부부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미안하다. 이번 주말은 엄마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저번에도 못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알지만 이제 손주는 안 봐주실 건가요? 순희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의 전화는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왔다는 것을.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비추는 것은 힘들다더니 부탁할 일만 생기면 서로 경쟁하듯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는 언니네만 봐주시는 거예요? 엄마, 저희 애기는 언제 봐주실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할 때만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순희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이 보입니다.
문득 자신도 저렇게 미연이, 혜진이, 준석이를 데리고 놀아주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살았던 지난 세월이 결국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걸. 옥상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순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잠시 생각에 잠기던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 순희 씨는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연아, 혜진아, 준석아. 엄마가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어. 엄마, 저희 바빠서 올해는 못 있어요. 그래,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내 삶을 살고 싶구나. 너희가 어릴 때는 엄마가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행복했어. 너희가 잘 자라는 게 보이니까. 하지만 지금 너희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손주를 봐주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엄마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 아플 때도 있고. 엄마가 힘드신 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렴. 너희를 위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게 서로를 위한 거란다. 자녀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는 다음과 같이 대화해 보세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나의 삶도 소중하단다. 엄마, 아빠도 지칠 때가 있어. 그걸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너희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란다. 자녀들에게 부모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충돌.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보여줬다면 오늘의 마지막 사례는 완전히 달라진 가치관으로 인한 충돌을 보여줍니다. 아빠, 제가 이번에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정민 씨는 손에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를 왜? 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던 대기업 아니었니?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찾고 싶어요. 회사 생활이 제게 맞지 않더라고요. 삶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직장인의 삶이 너의 삶이 아니란 거니? 아빠, 전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려고요. 그리고 유럽 여행도 다녀올 거예요. 1년 정도요. 미쳤구나. 내가 미쳤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이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30이요. 그리고 전 제 선택에 후회 없어요. 아빠 세대처럼 평생 한 직장에서 매일 야근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들어간 회사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니? 그게 중요한가요? 남들의 시선요? 전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일까요? 행복?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직장 없이 무슨 행복이야? 아빠, 우리 세대는 달라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균형은 무슨? 내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균형 타령이야? 모아둔 돈이라도 있니? 그동안 모은 돈으로 충분해요. 검소하게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찾아볼 거예요. 하고 싶은 일? 그게 뭔데? 세계여행 다녀와서 뭐가 달라진다고? 아직 정확히 정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회사 다니면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정년 보장된 회사에서 기계처럼 일하다가 은퇴하고. 이 못된 것이? 그래, 네가 보기엔 내가 기계처럼 산 거지? 너희들 대학 보내고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느라 평생을 바친 게 그냥 기계처럼 산 거야?
아빠,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내 앞에서 나가! 네 맘대로 살아보란 말이야. 두 번 다시 이 집 문턱을 넘지 마! 그날 이후 정민 씨의 식구들은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딸의 방에 들어가 눈물만 흘렸고 정민 씨는 퇴근 후 소주를 마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전 이미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다음 주면 출국합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빠가 이해해 주실 때까지 전 제 길을 가보려고 해요. 정민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퇴근하는 회사원들이 보였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30년을 살아왔는데 딸의 말처럼 그저 기계처럼 산 걸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자식을 위한 희생. 그것들이 정말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요? 이처럼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생길 때는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네 생각이 이해는 되지만 부모로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단다. 네가 원하는 삶이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 세대와 너희 세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네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걸 기억하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간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시하는 자녀들,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모습들. 이제는 이런 관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들, 이제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네가 나를 부모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 내 삶도 소중하다.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 것이다.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주고 희생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마주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너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겠다. 네가 효도는커녕 무시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노력은 인정해주세요. 네가 힘들게 살아온 것도 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네 상황이 어렵다는 걸 이해한다. 그래도 부모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길 바란다. 너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녀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도 한 인간이며 당신처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고 간섭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더 이상 나는 내 인생 살 거야라는 말로 부모를 외면하지 마세요. 더 이상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부모님들,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자녀가 무시한다고 눈물만 흘리지 마세요. 자녀가 함부로 대한다고 참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세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